자, 그러면 법사위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한 두 분인데요. 한번 좀 만나볼까요? 자, 먼저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서영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립니다. 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의 영원한 콧불소 최혁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최혁진입니다. 예. 수비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 공격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손흥민이란 건 아니고. 네. 수비를 해야 될 땐 또 득달같이 가서 방어도 하고. 예. 수비할 수비까지 때- 나갑니까? 그럼요. 수비할 때 오. 제가 예. 눈짓을 딱 보냅니다. 박지원 대표님이 한번 눈짓을 보내고 네. 수비할 때 눈짓을 딱 보내면 두 분이 막 동시에 보낼 때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긴장감 흐릅니다. 예. 목숨을 걸고 네. 방어를 해라. 민주당 의원이 아주 사랑하는 최혁진 의원. 하지만 입당은 불가. 네, 그 점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사법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부 요인과 식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함께 했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또 표명을 했거든요. 얼굴 네모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 조희대 씨가.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어요. 아끼죠. 예. 네, 그런데 사법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말을 또 잘합니다. 아주 달변갑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바로 또 현장에서 맞받아 쳐버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법부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 네. 정확하게 또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질문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것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법 개혁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가 또 마침 어제 12월 3일 맞이해서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딱 맞았는데 발빠르게 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어제 법사위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일단 주요 내용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심과 항소심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한다. 그리고 내란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롭게 임명을 하고 내란범의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워낙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우리 법사위원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요. 네. 법의 설명 듣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검사님이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아니 왜냐하면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 네. 그렇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또 헌재로 갖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빈틈을 사전에 좀 막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 거지. 악역을 나보고 하라. 아니 악역이 아니죠. 우리 우려할 사안 같은 이거 거죠. 내일 사과하지 말고 지금 어. 정정하는 게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잘못 알고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른 이상민 전 장관이 네. 구속영장 범죄 사실 중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알고 있어요. 사실상 없다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없다. 차라리 별로 없다로 해요. 아니 사실상 없다로 갑니다. 기억도 안 굽히네. 사실상 없다로 가. 왜냐하면 나도 알아. 근데 뭐냐면 내가 그거 말하면 좀 길어지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한 건데 네. 그
혐의의 내용을 보면은 단전 단수가 그때 이제 그 주요 혐의였거든요. 근데 본인에게 권한이 없는 걸 시켰다 이런 걸로 그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내란 혐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것이 이제 적용이 돼서 구속된 측면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거칠게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 요건 제가 한번 검사님 잘하셨어요. 좀 이상한데 논리가. 아, 그래요? 아니 그 단전 단수 지시한 거 등 그 행위가 주요 임무 종사 내란의 주요 맞아요. 임무 네. 종사자로 의율돼서 네, 맞아요. 영장이 발부됐던 네. 건데. 그럼 두 발 꺾겠습니다. 거의 없다로 가겠습니다. 거의 없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법개혁으로 다시 예. 넘어와서 중요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항소심부터 할 건가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항소심부터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고 했죠? 직위원 때문이었잖아요. 네. 직위원 때문에. 그리고 왜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를 하자고 했죠? 영장이 가서 다 막히니까. 네. 그럼 지금이 막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좀 늦춰지고 지금 구속에서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 네. 윤석열이 구속이 만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제가 내란 외환죄에 한해서 구속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법안을 벌써 만들어서 대표 발의해 놨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심부터 해야 돼요. 왜? 모든 국민은 직위원에 대해서 답답한데 네. 우리가 항소심부터 한다는 것은 안 돼요.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1심부터 추진합시다. 이랬는데 많은 의원들이 그게 맞아요. 그래서 1심과 항소심에 한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수 있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그 선택권은 이제 그 재판부에다 준 거죠. 그 선택- 재량권은. 여기 이제 재량권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 제가 원래 원하는 건 이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해서 이제 재판권을 그 법원에다 둔다 네. 이렇게 해놔 놓기는 했는데요. 네, 그랬더라고요. 예, 지금 네. 이제 변론이 종결된 것은 그대로 가지만 종결되지 않는 것은 이관한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심부터 하고 항소심도 한다. 내란 영장 재판부를 내란 사건에 관련해서는 내란 영장 재판부를 새로 한다. 임명한다. 네. 그리고 구속 기간은 내란 외환죄 그리고 군산 반란 등에 관한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면 이런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에 사면하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 같이 넣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죠. 네. 네. 자, 요거는 좀 혹시 그 빈틈이 좀 보이면은 그거를 솔직하게 좀 지적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말씀 같아요. 예, 검사님이. 일단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 1월 18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인 거는 맞는데 네, 윤석열. 그 이후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1월 18일 이후에는 일반 이적죄로 그 영장을 연장해서 앞으로 6개월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신청해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네. 발부되면 맞습니다. 네. 내년 7월 하순까지는 구속 기간이 계속 네, 연장되는 그건 맞습니다.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효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사람만이 아니죠. 음.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 하는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올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음. 그래서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뭐 실효성. 아, 뭐 그거는 실효성이 어쨌든 뭐 있느냐. 부작용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라는 의문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1심이 어쨌든 막바지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내란 네. 전담 재판부가 1심부터 할 수 있게 되면 이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 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 그럼 오히려 지연되는 거 아니냐 재판이. 이제 좀 있으면 결심하고 선고하면 되는데 네. 재판 절차가 오히려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거 아니냐 선고가. 네. 그런 좀 걱정이 들고 사면권 제한은 결국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결정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아, 잘한 네, 거예요. 아니 잘했는데 이제 또 서로 소통해야죠. 왜냐하면 저런 생각이 일반 평범한 분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추가 기소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는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 이 6개월로 정해진 거는 1954년 정도 미군정 때 만들어진 법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인권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내란과 외환죄 등 아주 엄혹한 범죄 등에 한해서 이것이 매일 필요가 없다. 왜? 법꾸라지들이 계속 이 법을 이용해서 재판에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긴장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전부 다 체크해서 그 법을 알겠습니다.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넣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천대엽이가 지금 반대하는 논리를 제가 그러면 말씀을 네. 드릴게요. 천대엽이가 이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제 설치하면 거기에 맞는 판사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판사를 누군가가 추천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누군가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필요해. 됐죠? 네. 근데 그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들어가요. 네. 추천을 하는 추천위원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판사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아, 천대엽이도. 여기서 뭘 문제 삼냐면 천대엽이가 이거 결국 위헌 논란 일어가지고 헌재로 넘어갈 건데 그러면 이거를 위헌인지 아닌지 가리는 심판이 선수로 뛰면 되느냐라는 문제를 삼더라고요. 천대엽 씨가. 요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예. 아니 이 추천이잖아요. 추천. 네. 예? 추천할 헌법재판- 사람을 추천하는 예, 예. 거죠. 어. 네. 예. 추천할 사람 추천한 거잖아요. 그다음 네.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가 문제죠? 쭉 올라온 풀 중에서 자신들이 볼 때 훌륭한 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결정해가지고 재판부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추천권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직할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발휘하는 판사들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네. 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면 빼야 되는데 예. 판사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절대 그런 사적인 의도를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은 다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인간이 아닌 거예요? 천상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화성에서 온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요. 박지원 대표님이 얘기하는데 우선 여기서는 심판으로 뛰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이 심판으로 뛰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심판으로 안 뜁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두들길 때 거기 사무처장 없거든요. 이 심판에는 사무처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우리도 그런 거 다 생각했어. 사무처장으로 사무처장으로 넣어놨지. 바꿨어. 네. 원래는 헌법재판관이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저런 식으로 까불까봐 요걸 바꿨어요. 아, 네. 예. 그렇게 해놓고 또 한 가지는 대법원장 추천할 때 누가 추천하느냐? 대법원장 추천할 때 법무부 장관 추천위원회 네. 대법원장을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대한변협 또는 아까 말한 내가 금방 누구였지?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을 추천할 사람을 추천해요. 그때는 잘 추천 그때는 받아놓고 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놈 잤어. 요거는 왜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느냐 네.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도 이렇잖아요. 특검이 수사를 막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검이 딱 시작하면 검사가 하던 거 딱 넘겨주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대로 갱신 절차가 있으면 지연될 텐데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 생각인데 갱신 절차를 이 이재명 사건 때 혹시 판사를 바꿔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지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난 2월에 벌써 갱신 절차를 짧게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재판관이 바뀌면 피의자 쪽에서 요구하면 다 한번 리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주 2번 정도만 하면 될 수 있게 짧게 바꿔놔서 갱신 절차가 짧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김용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하셨지만 네. 무조건 서영교 누님의 말씀이 맞다. 예, 이유 불문하고. 이건 무슨 논리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논거를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원 체계에서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말이 없다. 진짜입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파기환송심 때부터 그렇게 하죠.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맞아. 지연된다라고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재판이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지는 자기들이 파기환송심 때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불법까지 하면서 전자문서 미리 봐라. 그렇습니다. 막 땡겨서 절차 무시하면서 가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네. 이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다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신속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와서 맞아.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남들이 와서. 하면 지연된대. 맞아. 말이 됩니까? 맞아. 믿을 말이 하나도 없다. 예. 그냥 흘리면 된다. 예, 앞에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음소거를 해버리면 된다. 그러다 다른 분이 말할 때 들으면 된다. 그게 정확한 판단을 위한 김용남 의원님 뭐가 아니, 정말 말이 논리적이지 못한데 듣고 보니 다 맞네요. 듣고 보니 다 맞네요. 논리적이지 못한데. 제가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물건 잘 팔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전에 관본권 띠지할 때 그 수사관이 나와서 우리 예규에는 이 돈을 다 풀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규에는 자기네 내규에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변호사가 나와서 그 얘기 들으니 그들이 내규에 있다 그러면 뒤져봐야 됩니다.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뒤져보니 맞아. 돈은 풀어치라가 아니라 그대로 넣어야 된다. 맞아. 그게 내규에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마치 사람들이 모를 것처럼 해서 맞아. 우리 내규에는 이걸 다 풀어서 세워갖고 뒀어야 됩니다라고 맞아. 수사관이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옆에 있는 변호사가 와서 내규 얘기하네? 내규를 보니까 반대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요번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들어보고 법원을 많이 믿었죠. 천대엽 차장 참 저 많이 믿었는데 말하는 걸 그래? 그리고 찾아보면 반대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그래서 천대엽이가 다 맞네요. 오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좀 잘렸는데 천대엽이가 조이대. 조이대가 네. 조이대가 지금 뭐 재판이 지연돼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빠르게 진행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 야 임마 1년이 지났어 임마. 뭘 기대해 이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 그렇습니다. 얼핏 들으면. 기왕에 조이대 얘기하셨으니까 네. 얼핏 들으면. 인사말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내란 발생 직후에 사법부가 그 내란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행위라는 거를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 오찬장에서. 인사말에서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오찬장에 있었으면 바로 거기서 트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출근길 그거 빨리 좀 준비하세요. 12월 4일 출근길. 맞아, 조이대. 슥 그냥 뭐 스르스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니까. 네.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딱 한마디를 제가 좀 한마디를 준비해 왔습니다. 얼굴 네모네 갖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딱 꺼내. 그러더니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내란이 발생하고 바로 그 즉시 우리 쪽에서는 이거는 위헌이라는 것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뻔뻔하네 진짜. 뻔뻔하더라고. 준비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친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식이. 뭘 분명히 얘기해. 뻔뻔하게. 이거 내가 들고 다녀야겠어 이 영상을. 네, 이거 들고 훌륭합니다. 다녀야 돼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유. 국민들은 위헌이라고 말했다고 알게 해놨잖아요. 네. 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 날려. 날려야죠.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님. 그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후속 처리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려고 네. 회의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밝혀냈잖아요. 밝혀냈잖아요. 네. 아니 진짜 이건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진짜. 천대엽에게 물어봤더니 천대엽이 그날 합법적이라면 후속 조치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네. 사법부는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됐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잘못. 자,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헌법 소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진행되는 재판은 영향이 없습니까? 그래, 나는 그게 좀 그게 걱정되긴 뭐 중단이 된다거나.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법률 심판 뭐, 대청이나 뭐 네. 이런 상태가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갔을 때. 그거를 어느 쪽이 주로 이제 피고인이나 이쪽에서 네.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게 법원 재판부에서 이거를 헌재로 보내기로 그러니까 헌재 위헌 심판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면 재판이 스톱이 돼요. 아 진짜로. 네. 아. 그래서 헌재로 보내면 재판이 스탑된다라고 헌재법 41조에 있는데요. 네. 거기 하나 더 달려 있는 것은 법원이 이게 중요하다고 달리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다시 입법부잖아요. 네. 입법부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이게 내란, 외환죄 등 아주 시급한 경우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아니 통과시켜야 근데 될 일반적으로 겁니다. 이제 헌재 보내게 되면 그 법원에서 이루어지던 재판이 중단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려 달라고 보내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만에 하나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 재판이 다 무효가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저런 걱정을 그런 하실까봐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요. 네네. 사람들은 이게 가다가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해왔고 네. 그런데 여기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헌법 101조 102조에는 법관과 그 법원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전담 재판부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 한번 여쭤본다면 법원은 윤석열 사건을 랜덤으로 돌려서 컴퓨터 무작위 배당해야 공정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형사부에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법원 마저 말씀을 재판부에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충성 저희는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이게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되는 사건이었는데 직연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해요. 저 사람이 재판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할 때는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급물살을 탔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법사위에서 밝혀낸 것은 윤석열을 직연에게 랜덤으로 무작위 컴퓨터 배당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알아낸 것은 안 했죠. 윤석열은 랜덤으로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랜덤으로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해서 이 중요한 사건을 공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네는 관련 사건이라며 직연에게 갖다 바친 거죠. 맞습니다. 그것부터 공정하지 않아서 위헌인 겁니다. 네네. 헌법에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데 공정하지 않아 위헌입니다. 근데 이게 들켜버렸어요. 네. 법원이.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느냐. 내부 제보를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알려주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면 랜덤으로 하셨습니까 윤석열?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라 직위원에게 김용현이 갖고 관련 사건으로 랜덤으로 하셨습니까? 컴퓨터로 하셨습니까? 아닌 겁니다. 그럼 이게 공정하지 않게 그들이 했으니 이들은 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로 너희가 공정하지 않게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으니까 법률로 배당할 수 있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당해. 네. 이렇게 만든 게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위헌 재판 간다고 벌써 말했습니다. 간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법률로 내란과 외환 같은 경우에 니네가 버꾸라지 역할로 하면서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재판을 계속하게 할 거야라고 헌법재판소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네. 개정안을. 네, 개정안. 이번에도 보셨지만 준비해 서영교 놓았습니다. 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래서 국민께 이걸 자꾸 알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순회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는 항상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바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렇죠. 그럼요. 그래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리스크는 사전에 이야기해서 맞습니다. 줄여나가는 게 좋은 맞습니다. 거니까 네.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눠봤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법 왜곡죄도 또 법 왜곡죄. 새로 만드는 법을 법사위에 통과를 시켰는데 뭐 예.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거는? 네. 자, 이거는 판사,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서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그렇지. 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딱 이제 직연 그렇죠. 우리가 생각 네. 안 날 수가 없죠. 네. 이건 말이 안 돼. 예.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도 어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네. 그 주요 요거는 내용만 이제 잠깐 볼까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검사님, 요거는 좀 어떻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공수처가 원래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를 하라고 만든 거니까 뭐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근데 모든 범죄 경범죄는 빼야겠지. 그러니까 모든 범죄라 그러니까 약간 법 조문상 어감은 조금 이상하게 오는데요. 아니 법 조문을 그대로 따다가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언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법 조문이 저렇게 돼 있지는 그거는 않겠지. 저는 몰라요. 예. 저거는 조금 어감 이
감이 조금 이상한데. 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할까요, 이것도? 네네네. 사실상 모든 범죄 말씀처럼 경범죄 정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데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수사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범죄를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렇더라고. 그리고 영장을 치면 법원에서 스스로 영장을 기각시켜버리거나 네. 그리고 수사 범위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 있어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직무수행과 관련한 범죄 요 정도로 규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라니까 내가 얼뜻 듣는 생각이 그럼 경범죄도 그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뭐 이런 정도의 어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성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그거는 수사를 못 하잖아요. 직무수행과 관련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네. 아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자. 그거 아니에요? 아, 날 몰라요. 아니,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한 게 진짜 맞죠? 뛰어나시군요. 사실상 모든 범죄. 예를 들면 경찰에 신고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못한다.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안 해줘. 검사 거라서. 그럼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수사하던 건 영장 청구를 못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는 그러면 누군가 막아. 그럼 이걸 공수처에다 고발하면 성범죄 등 다른 것들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공수처를 만들었냐? 예를 들어 검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어. 이거를 검사가 또 수사할 텐데 수사를 안 해. 예.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든 거거든. 그거 맞습니다. 빠져나가시려고 그 내가 바보 아닙니다. 아니 나는 근데 어떻게 경범죄까지 사실상을 포함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얘기했던 건데 다 해요, 다 해. 아 나는 어차피 나는 아니야 이제 그런 신분이 없어. 그래. 나 네, 바보 근데 아닙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항상 법을 만들 때는 고민해야 하고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저희도 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오늘 뭐 두 분에 대한 칭찬의 댓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가 너무너무 속상했거든. 속상했어요. 힘드니까 국민들이. 자, 이렇게 국민의 이 갈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정치인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두 분을 같이 모시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 강력한 코뿔소가 한마디를 못해. 코뿔소가 아니라 코알라가 돼버렸어. 너무 강력해, 서영구가.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예.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이번엔 공작도 당해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해봤습니다. 네. 제가 세게 나갈 때마다 당했는데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 최혁진 의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최혁진 의원이 저를 받쳐준 것 같아. 네. 저 사실 국민 여러분 힘듭니다. 아, 힘드시구나. 힘들고 제가 법사위 이제 하는데 법사위 하다가 검찰 개혁 외친 사람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맞아. 예, 저는 얼마 전에 맞아. 뭐 어미준 이야기하고 쿠팡 얘기 나오면서 제가 당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도 그 삼각 편대로 짜서 치나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게 어수러서 제가 공작에서 이겨냈지만 조이대 4인 회동 얘기할 때도 맞아. 여기서 제보 받았었거든요. 어. 그런데 다 뭐가 있지만 이걸 가짜 뉴스처럼 치고 올 때, 맞아. 예, 그런데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맞아.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힘을 합치고 있는데 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힘 좀 주십시오. 근데 이게 언제나 네. 반복되는데 진짜 권력을 흔들고 그런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국회의원분들은 언제나 타겟팅 돼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신뢰도를 다 흔들어댑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내팽개쳐져요. 그렇죠. 이게 언제나 반복.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본 정치인들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이름도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욕 안 먹어요. 다음에 또 당선돼요. 진짜 잘한 거는 잘했다고 기억을 해줘야 돼. 그렇습니다. 서영교 솔직히 이번에 국정감사 때 얼마나 진짜 핵심적인 거 다 밝혀냈습니까? 네, 예. 아 진짜로 이거는 나는 정말 기억을 해야 된다. 최고였어, 최고. 예. 네. 저희 많은 사람이 살살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합니다. 아, 예, 많이 살살하라고. 네, 저보고 살살하라. 거봐. 예,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얘기로 많이 정리가 됐었는데
국민의 뜻은 그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법사위원들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많이 힘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가 자기네끼리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좀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저희들- 서영교 누님이 불도저처럼 쫙 밀고 가면 네. 그걸 또 비껴나는 놈들이 있어요. 싹 피하면 저는 이제 좌우로 뛰면서 코로 그냥 빵 박아버리는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설거지를 제가 하고 있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법원행정처에서 지금 전국 판사들 모아가지고 뭐 의견 모아달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 검사들 18명 그 짓거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인사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잖아요. 지금 법원장들. 네. 내년 초에 인사 있어요. 법원장들. 내년 초에 인사할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하는지 지켜볼 건데 거기서 누가 제대로 된 얘기합니까? 뭔 얘기가 나오든지 다만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인사권에 매여서 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절대 여기서 사법개혁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사람을 사전에 뺐다고 예. 김승훈 의원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도 찐 조이대파가 커밍아웃하는 날이네요. 아 맞아요. 네. 네. 찐 알겠습니다. 조이대파가 커밍아웃하는 날이고. 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개혁이거든요. 네, 우리 두 의원님 저희가 죄송하지만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재판은 컴퓨터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그래놓고 문을 닫습니다. 2월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기사가 나옵니다. 더 이상 일반 사건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사건을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서 배당하면서 그것을 직접 갖다가 꽂아주었는데 어떻게 꽂아줬냐라고 물었더니 법원 판사들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논의했다는 거예요. 네. 무슨 근거냐? 그리고 당신들은 그렇게 해본 적 있냐? 자기네 그렇게 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었고 법률 위반인 겁니다. 네, 의원님 목도 안 좋으신데 그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영교, 최혁진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욱 형님 6천 명 남았습니다. 6천 명. 오늘 그냥 확실하게. 최혁진 TV. 최혁진 대단히 TV. 고맙습니다. 여기도 한번 서영교 TV. 서영교 TV. 고맙습니다. 네.